안녕하세요. 저는 홍대에서 컵케이크 가게를 하는 정유진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존나 버티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본격 고시낭인 방송 플랜 B의 삶 1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따라라라라 라라 라라 따라라라라 본격 고신앙인 방송, 존나 버티는 존버방송, 생존의지 항진방송,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소확행방송 플랜 B의 삶 6회 1부 시작하겠습니다. 더 화끈하게 해주면 안 돼요? 정수님? 저는 항상 이렇게 조용히 있는 편이라 네. 캐릭터가 그래서 이제 또 앞에 좀 진지한 무거운 얘기를 좀 해야 돼서 네. 일단은 저 6회 1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이 플랜 B의 삶을 진행하고 있었던 DJ 홍잘. 홍일이 끝났나요? 아니요, 저 되게 무거운 얘기입니다. 그래요? 네. 우리 홍일 씨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늘 녹음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일일 DJ를 두 분을 모셨는데요. 피치모터의 사정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궁금해하시는 청취자분들도 일단 자기소개 드리고 제가 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난 너무 떠든다 초반에. 그래서 지금 지난 저희 파일럿 방송이었던 1회 기획 K편에 출연해 주셨던 현실남매 한초롱 한웅범 씨를 일일 DJ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또 나왔어요.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난 5회 플랜 B 인사이드 진짜? 주인공이었는데 네, 약간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리겠다. 플랜 B의 3회 출연 한웅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라도 반갑습니다. 쳐줍시다. 홍일이가 없으니까 박수 치사합니다. 네. 좀 듣고 왔었어야 다음 되는데. 초롱 씨.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랄라 한초롱입니다. 저 보고 싶으셨죠? 적응 안 돼요. 홍살이랑 녹음하다가 적응이 안 돼, 적응이. 나 까먹으신 거 아니야? 네, 네, 랄라 반갑습니다. 한초롱이고요. 오늘도 랄라랑 정수랑 웅검이랑 즐겁게 떠들어 보아요. 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다 같이 싱! 라라라라라 정수 싱이 시작 라라 정수 할 때까지 간다 진짜. 자 싱이 라라라라라 나 이러려고 부른 거 아니야? 무거운 얘기 해야 된다니까요. 죄송해요. 네, 자주 할게요. 홍일이 보고 싶어. 사실은 그 홍일 씨가 그 저희 녹음을 앞두고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서 편찮으셔가지고 진짜? 네, 그 갑자기 입원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간호를 해드리면서 병원에서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방송을 멈출 수가 없어서 여러분을 모셨고요. 홍일이 지방 아니에요? 네, 지방에 계시는데 지금 서울에 입원을 하셨어요. 좀 많이 아프신가 보다. 좀 안 좋으셔서 그래서 네. 저도 아끼는 동생인데 형으로서 좀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네, 홍일이 어머니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쾌차하시기를 진심으로 빌고 있습니다. 지금 네. 홍일이가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길 때까지 어머니가 좀 회복하시고 마음의 여유가 생길 때까지 일일 DJ 체제 좀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좀 휴방을 해야 되나 고민도 좀 했었는데 그래도 홍일이랑 같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시작한 방송인데 홍일이가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돌아올 때까지 제가 잘 지키고 있는 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그리고 홍일을 위해서라도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비상체제로 가기로 했습니다. 또 홍잘님이 또 멘탈이 또 강하고 똑똑하니까. 네. 우리 나이 때 참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아프신 경우가 많죠. 그치. 네. 우리 엄마도 수술을 2번 이미 하시고 네. 이제 또 수술하셔야 되고 조금 그럴 그런 나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연락 드렸는데 흔쾌히 연락에 응해 주셔서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별 말씀을요. 네. 놀면 뭐예요? 정말 정수가 될 친구인 게 오늘 정말 딱 스케줄이 갑자기 비어졌어. 정수한테 네. 연락 받고. 그래서 그래서 원래 주말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급하게 스튜디오 예약을 잡았는데 또 마침 예약이 비어 있어서 잘 되려나 잘 보다.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나는 왜 맨날 스케줄이 비어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 언제 홍일이가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에피소드 업데이트 관련해서 공지를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이제 매주 이렇게 일일 DJ를 섭외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 제작 여건상 기존에는 1회분이 1, 2부로 나갔거든요. 한 주에 한 에피소드에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리고 토탈 2시간 정도가 한 주 분이었는데 이제는 한 회차를 2주에 걸쳐서 그러니까 한 주는 1부, 한 주는 2부 이렇게 조금 천천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다시 홍일이가 돌아오면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일단은 좀 그렇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럼 오늘 두 분이 홍일 씨가 맡았던 롤을 좀 나눠서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일단은 지난주 청취자 댓글 메일 소개 시간을 바로 가져보겠습니다. 그러게요. 댓글이 달리네요. 이번에 지금 홍일이랑 같이 자축을 해야 되는데 저희 최초 후원자가 등장했습니다. 저희 팟빵에 에피소드별로 그 후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소액으로. 근데 오늘 갑자기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일이랑 진짜? 너무 신나가지고 이런 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술 먹었다 술값은 더 나왔는데. 네, 그래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홍범 씨. 네, 먼저 첫 번째 댓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앤디킹님이 달아주셨는데요. 새벽에 잠이 깨서 라디오를 틀었더니 순서가 밑에 거가 밑에서부터 위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봐. 그러니까 날짜랑. 키치부터 달린 거예요. 키치님부터. 알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긴장하지 마요. 긴장 하나도 안 했는데 순서 이렇게 해놓고 반어법이에요. 긴장하라는 얘기예요. 키친님께서 만캐시를 후원하셨습니다. 플랜 B의 3, 4회 2부. 감사합니다, 키치님. 첫 번째 후원이어서 제가 진짜 감동의 댓글을 달아드렸는데 제가 뭐라고 달았죠? 나오나요 거기? 예, 나오네요. 상수동 근육병아리 감사합니다 키친님. 첫 후원이라니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네, 진짜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치님. 감사합니다. 댓글을 별로 안 고마워하는 것 같은데? 좀 오버해서 고마워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키치님. 진짜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진짜 감동이었어요. 그냥 술 진짜 많이 먹었어요. 기뻐가지고. 다음 후원자 소개해드릴게요. 앤디킹님. 플랜 B의 3, 4회 2부 뉴스 아카이브 11,000캐시를 후원해주셨습니다. 아우 진짜 거액을 이렇게 많이 안 주셔도 되는데 보통 다른 팟캐스트 좀 한 1,000원, 2,000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재밌었다는 의미로. 근데 두 분이 너무 거액을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이걸 캐시를 후원을 받으면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제 제작하는 사람한테 이제 제작비를 후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팟빵에서 저희한테 줘요 이거를. 진짜? 네, 그 돈을 입금을 해줘요. 우와. 근데 이제 5만 원이 넘어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이렇게 쌓아두는 거야? 네, 그러니까 5만 원이 넘을 때부터 인출이 가능해요. 오, 좋다. 그러니까 아직 3만 원 남았으니까 빠른 후원. 근데 오면서 봤는데 지금 1,000원 더 들어왔는데 진짜? 네, 그건 다음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후원 구걸 방송. 진짜 이렇게 여유 있으신 분이 많이 듣나 봐요. 우리 방송. 근데 이제 정말 놀라운 게 저도 이제 매일매일 팟빵을 들어가서 이제 체크를 하는데 진짜 다른 그 팟캐스트들은 2,000원, 3,000원 이런 비율이 되게 많아요. 얼마부터 후원을 할 수 있는 건데? 1,000원 단위예요. 1,000원 단위.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다른 데는 이제 소액으로 많이 주시는데 우리는 한 방에 이렇게 막 큰 손들이 텅텅텅 주니까 막 이렇게 약간 고맙네. 독지가 분이 도와주시는 그런 정수 아버지 아닐까? 우리 아버지가 앤디킹 이런다는 우리 아버지가 설마 키치님은 아니겠죠. 네. 힘내요. 아빠한테 한번 카톡 키치 하고 보내볼까? 키치하고 물음표 보내볼까? 정수 짝사랑하는 여자 아니야? 없습니다. 차라리 아빠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댓글이 이제 그다음. 대박이에요. 그 아까 후원해주셨던 앤디킹님이 달아주셨는데 이분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네. 앤디킹님이 새벽에 잠이 깨서 라디오 틀었더니 바로 잠이 드네요. 꿀잠 잤습니다. 정수가 목소리 되게 감미롭잖아. 아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조곤조곤하는 방송이 아닌데 졸리나? 재미가 없나? 그런 톤이 있지.
감미로운 톤이 잠들게 그래요? 만드는 그런 톤이. 근데 이게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게 이게 꿀잠을 자게 해줘서 고맙다? 10,000원을 부어냈다. 그러면 여기서 남자분이 내 목소리를 두고 꿀잠을 들으면 그건 좀 잘 자요 한번 해줘봐요, 정수 씨. 잘 자요. 제가요? 아 네. 그거 욕 먹을 텐데. 잘 자요 한번 해줘봐요. 좋은 밤 되시고요인가 앞에 그게 몰라. 성시경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잘 자요. 잘 자요. 그래 비슷해. 아 꿀잠 작았네. 좋네. 그 남자 청취자분들의 에피소드 끄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앱 끄는 소리가 단가요? 들립니다. 이게 단가요 댓글? 아 이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럼요. 달린다는 게 어디예요? 그리고 또 뒤에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청취자 댓글 소개였고요. 저희가 또 메일이 왔습니다. 장문의 메일이 왔는데 사실 이거는 저번 주에 왔어요. 근데 이게 워낙에 내용이 심오해서 이거를 그때 소개 못하고 연애에 관련된 이제 상담 이런 게 와서 아 이거는 우리 그 홍일이랑 저랑 둘이 이렇게 할 게 아니다. 그래서 아예 다른 코너를 팝업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마침 오늘 오신 이 랄라 한초롱 씨를 섭외를 하려고 했거든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랄라의 여자의 시선이 필요하구나. 그쵸. 그러니까 우리끼리 떠들어 봐야 보통 연애는 남자들끼리 분석을 하면 할수록 구렁텅이에 빠지기 식상이잖아요. 아 그거 확실해요. 옛날에 정수영 얘기 들었다가 근데 여자는 여자 나름일 텐데. 야, 그거는 어차피 빠질 거였어. 어차피 이미 구렁텅이였어. 그거는 정수영이랑 그때 한 2박 3일 동안 이미 해저드야 그거는. 답이 없지. 계속 톱니바퀴 이렇게 굴러가는 것처럼. 그 마찬가지 여자가 여자끼리 계속 얘기해도 네, 네. 그놈의 새끼가 잘못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가 소개를 하고 랄라의 연애 상담소를 팝업으로 만들어서 이런 게 올 때마다 이제 전화 연결을 하려고 괜찮네. 했고요. 근데 저를 뭘 믿고 제가 사실 연애 기억지읒 굉장히 유명하시 친구들 사이에서. 아 그래요?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 네가 뭔데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런 캐릭터는 내 거하고 남의 거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르니까. 아니 전문가로 잡아주세요 캐릭터를. 그래요? 자 커트. 알겠어요. 자 잠깐만요. 왔어 전문가 왔어. 저희가 이제 진짜로 이제 앞으로 이런 게 오면 홍일이가 돌아왔을 때도 전화 연결 좋아요. 드릴 거예요. 마침 오늘 처음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맞아. 마침 그치. 현장에 오셨으니까 네. 한번 제대로 객관적으로 봐줄 수 그 있죠. 남의 거. 전문가의 그 리딩으로 한번 읽어도 주시고 그래요. 네. 네, 한번 분석도 해주시죠. 자, 그 청취자 메일 초롱 씨가 소개하겠습니다. 이 청취자님이 케일럽 네, 남자분이세요. 네 남자입니다. 제목부터 좋아요. 읽어주세요. 자, 미국에 사는 케일럽 씨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컬투쇼.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데 진짜 미국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깜짝 놀랐어. 가볼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29세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입니다. 축하한다. 오, 교포. 한국어를 듣고 싶어서 한국 팟캐스트를 자주 듣는데 어쩌다가 유튜브에서 더 라이프 오브 플랜 B를 알게 됐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관서를 넣었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네가 야 처음에 우리 둘이 출연했잖아. 당신들이야. 정신 나간 사람들이. 내가 볼 땐 케일럽이 내가 계속 등장할 줄 알았던 거 아닐까? 네 그래서 랄라 누나가 마음에 들어서. 계속 해주세요. 그런데 진지한 이야기도 하시는 것 같고 계속 듣다 보니 재밌어서요. 제 사연 한번 보내봅니다. 저 얼마 전에 만남을 그만둔 여자가 있었던 사연을 제보해 봅니다. 그녀의 이름은 릴리였어요. 그녀는 릴리, 네. 누나는 랄라. 초롱 씨 미국 갔다 온 적 있어요? 아니요. 네. 자, 릴리는 엄청 예쁜 건 아니었지만 제 눈에는 정말 매력이 넘쳤어요. 말도 잘 통하고 생각도 잘 맞았거든요. 변사야 뭐야? 이 사람이 정말 내 짝인가 생각이 들 정도였죠. 무엇보다 제가 결혼하고 싶은 나이다 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남이 지속될수록 아주 약간씩 거슬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녀가 데이트를 할 때 데이트 비용을 거의 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전혀 안 쓰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항상 돈을 훨씬 많이 쓰는 건 저였죠. 한번 데이트에서 제가 $100를 쓸 때 그녀는 $10 정도, $10.
10,000원은 뭐 그냥 지하철 비용 아닌가? 차비만 내는 정도로 본인. 커피값도 안 되는데? 자, 아 되겠구나. 10불이면 뭐 되죠. 미국에서는 좀 커피가 그치. 비싸지 않나요? 그렇겠지. 물가 자체가 좀 다르니까. 한 잔은 먹겠지. 10불이면 10,000원 아니야? 물론 제가 돈을 더 쓸 수는 있죠. 그런데 릴리는 직장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고 저보다 돈을 적게 버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만일 릴리가 금전적으로 어려운 사람이었다면 저는 릴리에게 데이트 비용 조금도 부담도 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녀의 문제가 금전적인 부분이라면 저는 분명 그 부분은 제가 커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오, 멋있네. 그런데 그녀는 계속 계산을 할 때만 되면 제가 계산하는 것이 당연한 듯이 옆으로 빠져 있었어요.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니까 점점 저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물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데이트 비용에 있어서 제게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너무 개념 없어 보이고 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나중에는 계산할 때면 되면 그렇게 도망가는 모습이 보기 싫어지는 정도가 됐어요. 진짜 싫었나 보다. 제 감정이입했어. 그녀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제 돈만 쏙쏙 빼먹고 차버리는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니었어요. 어떻게 알지? 자, 누구보다 그녀는 저를 좋아했고 저와 가까워지고 싶어 했고 제게 애칭도 만들자고 하고 데이트할 곳도 먼저 알아보고 저를 많이 좋아해주는 것이 느껴졌어요. 거의 가이드 같은 역할이구나. 알지? 연애할 때 그 가이드 잘해주는 그 있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릴리 가이드? 좋아요. 그런데 만남에서 데이트 비용 문제 때문에 저는 점점 그녀에 대한 마음이 식어가니까 전화나 문자도 점점 안 하게 되고 그녀는 그런 저의 모습에서 불안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내 행동이 변했는지 그녀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그녀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는 것일 것 같아서 솔직한 제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릴리, 나는 네가 데이트할 때 돈을 쓰지 않고 나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것 같아. 그것이 나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져. 얘기했어. 릴리는 제게 왜 돈을 쓰지 않았는지 이유를 해명하고 그 이유로 제게 자기도 돈을 쓰겠다며 몇 번에 걸쳐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그 이유도 설득력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제가 시켜서 돈 쓰게 만드는 것은 싫었어요. 그러니까 뭐야? 설명을 해줬는데 그게 이제 싫다고 얘기를 해줬고 별로 그 여자가 한 설명이 그닥 설득력이 없고 없었어. 얼토당토 않는 얘기고 그래. 자기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무엇보다 이제 아까 했던 말이 네가 너무 돈을 안 써서 싫은 거야 이랬으니까 그것 때문에 돈을 쓴 것도 싫다는 거야 이 남자는. 뒤에 나오네. 굉장히 무엇보다 복잡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그동안 존중, 배려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식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죠. 네, 결론이 났습니다. 빨리 결혼은 하고 싶은데 이렇게 인연이 될 줄 알았던 사람들이 계속 틀어지네요. 저는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까요? 결혼은 과연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힘들었다. 성대 괜찮아요? 그럼요. 처음부터 너무 맞췄는데. 잠그고 시작하는데. 같은 집 사는 사람은 조금 이제 부끄럽긴 한데. 이거 되게 길다 사연이. 이게 이거 근데 제가 이것도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문맥상 필요 없는 문은 지웠는데 이분의 멘탈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러네. 그 단락들이어서 남겨놨는데 일단은 어떻게 웅범 씨 얘기를 한번 생각 들어볼까요? 먼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남자? 힘들었겠어. 저도 근데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이해가 가요?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인데 네. 이제 학교 다니니까 뭐 금전적으로 용돈을 받아 쓰는 입장이니까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책 산다 뭐 한다 해가지고 이제 카드깡을 많이 했거든요. 아버지 카드로. 아카. 그래서 뭐 어쨌든 데이트 비용이 충분히 있었는데 이제 점점 더 부담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돈을 안 내 버릇을 하니까 이제 습관이 되어버려서 모든 비용을 제가 다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얘기를 한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웅범 씨 성격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벼랑 끝까지 가니까. 장사 없구나. 누구야? 근데 이제 그거를 이니셜 얘기해줘봐. 내가 아는 사람이야? 뭐 받겠죠. 그래서. 근데 뭐 제가 얘기를 할 때 물론 저는 이제 조심조심 한다고 예전에는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커피를 한 잔 먹으러 가면은
꼭 커피값을 계산을 하려고 하던 모습이 나는 꽤 괜찮아 보였고 좋았다. 근데 요즘에는 조금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물론 그때도 커피값을 제가 냈지만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니까 나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든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잘했네 말을. 그죠? 음. 3박 4일을 고민했는데 근데 결론은 그걸로 많이 싸웠어요. 그 말을 한 계기로. 네. 그러니까 여자 왜? 입장은 왜? 왜 뭐라고 싸움이 했는데? 된 거야? 그렇죠. 이제 그 마음이 이제 넌 나한테 이 정도도 못 쓰냐? 이제 뭐 그렇게 촌스럽게 표현은 안 했어요. 네, 뭐 아무튼 네, 현실남매 케미 터집니다 지금. 근데 그 여자애가 표현한 그대로 얘기를 해줘봐. 나 이거 반말하면 안 돼? 야,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욕도 해도 돼요. 이미 했어. 하지 마. 근데 뭐 이제 제가 정확하게 말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관계를 응. 또 돈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 자체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제 머리가 자기로서는 이해가 안 그냥 된다. 그 자체가 서운한 거지 뭐. 그쵸. 어. 물론 아 이해는 여자 돼요. 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좀 약간 서운한 거지 마음이. 그쵸. 어. 근데 저는 너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같이 만나면 밥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아니, 똑같아. 돈이 없는데. 똑같은 학생이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조금 그랬던 사례가 있었는데 물론 저도 이해는 다 됩니다. 그때 여자 그 친구가 입장에 이해가 된다고? 네, 됩니다. 왜요?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돈은 일방적으로 남자가 다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서운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분 갖다가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현실은 현실이고. 근데 누군가가 어쨌든 동등한 관계에서 음. 누군가 어쨌든 마음이 불편하다면 말은 해야죠. 근데 이제 그거를 어느 타이밍에 어떤 화법을 써서 상대방이 오해를 할 만한 여지를 최대한 줄이고 내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게 이제 좀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게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봐봐라. 근데 그 포인트는 그 마음이었던 거야. 여기 주인공 사연 보내준 캘럽이 그 불쾌했던 건 네. 금전적인 것도 있었겠지만 네. 내가 그거에 대해서 배려받고 존중받지 못했다라는 거에서 화가 났던 부분이 이 컸었던 것 사연의 같아. 주인공 남자. 네. 근데 반대 입장에서 은범이가 자기의 그 경험담에 그 여자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된다는 것도 그 여자 입장에서는 돈 가지고 지금 우리의 마음을 어떤 이렇게 그렇게 그런 어떤 환산할 수 있느냐 돈 갖다가 마음을 갖다가 뭐 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마음의 빈정이 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은 이제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음. 저는 그때 마음이 개인적으로 어땠냐면은 한참 혈기왕성해서 되게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제가. 근데 자꾸 더 많이 보고 싶고 더 자주 보고 싶은데 만나면 밥값이 없는 거죠. 밥값이 없는 거지. 서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이런 부분들이 금전적인 이런 것들이 짐이 되면 관계가 이렇게 좋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잘 이렇게 이어지지가 않은 건 분명히 한 사실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그리고 예민한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애시 당초에 확실히 연애 초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릴 말씀이 항상 연인 관계든 사람 관계든 이게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서로 같을 수가 없으니까 모든 생각이. 근데 이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둘의 관계가 유지가 되거나. 아니 그건 끝이 이제 나거나. 추후의 문제고 일단 현실적으로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말은 돈의 문제가 발생을 한 거를 갈등으로 보고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그치 조금 그게 더 가장 둘 다 중요 센스가 세련됐다면. 있었어야지 세련됐었어야지. 근데 제가 그냥 이거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저는 제가 이 글을 꽤 몇 번 읽어봤거든요. 좀 행간에 숨어 있는 약간의 이분의 심리가 느껴졌어요. 보면 가령. 일단 처음에 첫눈에 반했대요. 근데 첫 문장에 매력이 넘쳤어요. 단둘이 만나면 생각도 잘 맞고 좋았어요. 무엇보다 제가 결혼하고 싶은 나이다 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이미 이분은 이 매력적인 이 릴리라는 여성을 만났을 때 혼자 벌써 결혼을 그리고 있던 거야. 머릿속으로. 금사빠네. 이미 멀리 혼자 가 있는 거야. 이 정도 매력이 넘치고 나와 만난다면 결혼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혼자 만난 지 며칠 안 됐을 때부터 이제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뭐 말했겠습니까?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서운함의 포인트들이 나랑 결혼할 나는 이 여자 너무 마음에 드는데 다 나한테 처음 느낌처럼 다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뭔가 사소한 거 하나가 생기면 자꾸 서운해지고 혼자. 근데 말은 못해. 이 사람 성격 보니까 짜증이 났지만 말은 못했고 나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뭐 금전적으로 어렵다면 내가 해줄 수도 있다. 근데 돈을 못 버는 사람도 아니고 왜 내가 다 내야 되는 것도 되게 납득할 수 없고 그게 나는 배려받지 못한다는 느낌이다. 라고 한 이 도달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한 거야. 그런 표시도 안 낸 거야. 여자 입장에서는 되게 안정적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 있다가 이 남자의 유일한 행동이 마지막에 나와요. 제가 이제 소중한 사연을 보내주신 청취자분께 좀 신뢰가 될 수도 있지만 뭐 상담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감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좀 문제가 아닐 수가 싶은 게 결국에는 이 여자 릴리 분한테는 되게 나이스 가이처럼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 남자분의 행동을 보니까 처음 한 행동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나 배려받지 못하는 것 같아 하다가 자기가 마음이 식어서 전화나 문자도 잘 안 하게 되고 그 릴리가 불안감을 느낄 때까지 그렇게 한 첫 번째 리액션이 그거였다는 거죠. 빈정이 상한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느끼기에는 여자 입장만 생각을 해보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갑자기 어느 날 얘가 되게 다정하고 스윗했던 남자가 어느 날 소홀해지는 것 같아. 그럼 여자는 수만 가지 선택지를 두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돈을 좀 조금 냈다는 게 사실이라고 가정을 해도 그거는 좀 제대로 시그널을 제대로 준 게 아니죠, 이 남자는. 근데 그 말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네. 거기에 문제점을 못 채고 있으면. 근데 이제 처음 말한 게 이거는 문제가 생겼으니 내가 이거를 좀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말해서 개선을 해야겠다 하고 말한 게 아니라 이미 여자가 자기의 변한 행동 때문에 불안해하니까 그때서 이제 말한 게 네가 데이트할 때 돈을 쓰지 않고 나한테 부담 지우는 게 날 존중받지 못하는 느껴져. 너무 순서가 잘못됐죠. 이미 불안감을 한껏 느끼게 하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는 이 남자도 개선의 그런 의지를 갖고 한 말이라고 여자한테 비춰지지가 않죠. 이미 마음 떠는 남자 같아 보이죠.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 남자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고 여자가 해명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참 중요한데 여자가 돈을 쓰지 않은 이유를 해명을 했는데 자기는 납득하지 못했대요. 이렇게만 적었어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참 이거를 추측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이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날리고 이 상태에서 남자가 어떤 말을 들어도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 남자는 이미 빈정이 상악적으로 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납득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제가 가장 지목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래서 그녀의 해명이 너무 설득력 없다고 느껴졌고 무엇보다가 들어갑니다. 무엇보다 제가 시켜서 돈 쓰게 만드는 것이 싫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자존심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기분이 안 좋아지는 시점부터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결할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결국 내 입으로 말해서 이 여자가 돈을 좀 써야겠다 쓰는 그것도 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자존심의 문제가 생기면 글쎄요 이미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시그널이 잔뜩 나오고 있어서 좀 조심스럽지만 좀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켈럽 씨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좀 반기를 들어도 될까요? 네. 저는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이 이거는 이제 남자가 이제 릴리 입장에서 얘기를 해준 거고 정수 씨는. 네. 근데 켈럽 입장에서 좀 보면 이 친구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소심한 구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애가 남성적인 것 같기는 해요. 켈럽 씨가. 네. 근데 상식적으로 봐봐. 얘기하지 않았던 거는 괜히 금전적인 이런 거 갖다가 남자 입장에서 얘기해서 멋지지 않잖아. 사실. 그렇죠. 너 왜 돈 안 쓰니? 이런 걸 어떻게 남자 입장에서 남자 입으로 얘기를 해. 네. 근데 얘는 그러니까 봐봐. 100달러를 쓰는데 릴리가 10달러를 썼어. 그러면 밥을 10번을 먹는다고 치면 켈럽이 9번을 사면 얘는 한 번 낼까 말까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친구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뭐 선후배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상식선에서 밥을 산다라는 기준에서 네. 내가 10번을 사면
한 번 사는 것도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사야 되는 거고 네. 서로 내가 정수한테 밥을 한 번 사면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내가 뭐 밥이나 혹은 선물 그리고 한 번 내가 커피를 사면 그 다음에 정수가 뭐 밥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어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사람의 그렇죠. 관계에서 네, 맞습니다. 근데 연인도 아주 상식적인 그 관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케일럽은 기다렸던 게 아닐까 릴리를 그렇죠. 내가 이 그럴 정도 수 있죠. 하면은 이 친구는 이렇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근데 릴리는 그렇게 응해주지 않은 거지. 근데 이거는 여자 입장에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모를 리가 없거든. 자기가 본인 스스로 돈을 쓰지 않는다라는 걸 그리고 많이 얻어먹고 있다라는 걸 모를 리가 없어. 그렇죠. 그냥 이거는 쓰기 싫은 거야. 저는 아닙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나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곁들여 봤을 때 첫 번째 이런 경우가 있었어. 어떤 오빠는 내 지갑에서 돈을 나가는 거 자체를 남자로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그걸 자존심 부분이라고 상하게 할 수도 있죠. 생각하는 남자가 있었어. 네. 그런 경우나 뭐 여러 가지 뭐 1, 2, 3, 4, 5, 6, 7 막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 근데 그래도 이 남자가 어떤 성향인지를 모르잖아. 여자 입장에서. 그러면 너는 돈을 우리가 데이트를 할 때 몇 대 몇으로 나눠가지고 내가 돈을 쓰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는 것도 좀 애매하잖아. 돈 갖다가. 그럼 일단 한번 얻어 먹었으면 한 비슷한 수준 혹은 비슷한 수준보다 조금 못한 수준에서 한번 내보는 거지. 그 다음에 남자의 어떤 동태를 살펴야지. 어떤 스타일인지. 얘는 본인이 될 수 있으면 다 돈을 내고자 하는 친구구나. 아니면은 적당히 어느 정도 50대 50 혹은 60대 40 이 정도 맞추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거를 좀 센스 있게 여자가 챙겨줘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정수가 너무 케일럽 입장에 릴리 입장에서 이야기해주니까 아니요. 제가 릴리 입장을 근데? 대변한 게 아니고요. 이 남자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맞아. 순서가 맞아. 별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좀 더 좋아하면 어땠을까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선에서 릴리를 기다렸던 것 같아. 네, 그냥 네. 상식적으로 그럴 수 좀 있죠. 해줄게. 네, 네. 근데 내가 케일럽한테 개인적으로 서운한 건 마지막 부분 어디 있어? 얘기를 했어. 어쨌든 자기가 못 참아가지고 이런 데서 자기가 배려받고 존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서 서운하다 얘기를 했어. 이런 본인 자존심 상해하는 불편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그 다음 우리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개선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릴리하고 끝내겠다면 이 얘기를 안 했어야 맞지. 내 생각에. 그러니까 그냥 이 여자는 나랑 안 맞는구나라고 하고 썼으면 끝냈어야지. 굳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 말을 했다라는 이유는 분풀이겠지 우리가 조금 더 화나서 그런가? 너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라, 릴리. 혼나 아주 그냥 이거. 야, 돈 좀 내라. 새끼야, 너 딴 데 가가지고 그러면 꽃뱀 소리 들어 임마. 이런 거. 아니 케일럽 편을 드는 것 같더니 훅 보내버리네. 아니야, 봐봐. 아니 내가 서운하다라는 거 이거잖아. 이 말을 했다라는 거. 미국에서 오는 거 아니야 지금? What the fuck 이러면서 fuck. 정씨 나 감정이입했어 지금. 했다라는 거는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 얘기를 꺼냈다라는 건데. 네. 개선이 안 됐잖아. 그리고 릴리가 네네. 지각을 했잖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네. 내가 써야 되는구나. 네. 해가지고 이제 개선을 하려고 했어. 네. 그럼 사람 지켜봐줘야지. 본인이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네. 얼마만큼 이 여자가 본인이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네. 개선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지켜봐줘야지. 네, 저도 그 그렇게 다음에 생각해요. 릴리에 대해서 뭐 더 만날지 안 만날지를 판단해도 그거를 늦지 않지 꼭 않았을까. 기다리는 것도 그 켈럽의 의무는 아니죠. 물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 네네. 내가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난 진짜 케일럽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빨리 결혼을 하고 싶대. 근데 이렇게 인연이 될 줄 알았던 사람들이 계속 틀어진대.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남녀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중에서 하나는 그 사람의 어떤 부분들까지도 내가 받아들일 열린 마음으로 네네. 그럴 용의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아까 웅봉 씨 그러니까 저는 네. 이 릴리는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네. 별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좋았고 그리고 반대로 케일럽은 이게 조금 불편하지만 내가 먼저 말하기 전에 좀 릴리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고 그랬던 것 같아. 그렇죠. 그게 어긋났는데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이제 물론 문제점을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문제점을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좀 잘 지내보자라는
그런 방향성이 이미 핀트가 나간 거죠. 그렇죠. 그러고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거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안 맞는 거 아닐까요? 자, 그러면 결국엔 그런 것 같아. 근데 나는 이거는 꼭 얘기해줘. 케일러 누나 말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릴리를 만나지 말고 랄라를 만났어야지. 그거였어 결론이? 자, 29살인 나보다 어려워. 볼만하겠는데 그지만 볼만해지겠다 야. 추석 때 재밌겠는데. Hi, I'm Caleb. Are you brother?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저기 우리 케일럽 청취자분이 마지막 질문하셨잖아요. 저는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까요? 결혼할 수 있겠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한번 정리하고 케일럽에게 한마디 하고 이제 다음 코너 넘어갑시다. 자, 누구부터 할까요?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막 남았잖아요. 정리 한번 해서. 할 얘기 많은데 벌써 끝나요? 지금 이거만 이거는 사연 소개예요. 하면 안 돼? 나 할 일 진짜 많아. 내 사연도 틀어놔야 되고. 이건 사연. 내가 엄청 어쨌든 이입이 돼서 그래. 자, 여기서 포인트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잘 녹여야 돼.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웅범 씨부터. 아니 저 들어보고 할게요. 네, 그래요. 자꾸 지는 것 같아서 먼저 얘기하고 반론이 있으니까. 그럼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두 분한테 넘길게요. 마무리는. 저는 아까 뭐 오해 있으실까 말씀드리면 제가 릴리의 편을 든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릴리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봐도 너무했어요. 근데 지금 질문이 케일럽 씨가 너무 결혼을 하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좋았던 사람이 틀어지고 이런다. 난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건 모르죠. 예, 어떤 인연이 어떻게 만날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첫눈에 이 사람은 결혼하고 싶어 이렇게 마음 급하게 가지 마시고요. 어떤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너무 혼자 끙끙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내 마음이 불편하고 이 동등한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느낀다면 그거를 좀 부드럽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표현하는 방법을 좀 많이 개발을 하시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오해의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너무 서로 배려를 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너무 서로 자기 생각만 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좀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조금 스스로 개발을 하시면 놓칠 수 있었던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케일럽 씨 화이팅. 랄라 화이팅. 누나가 있어요. 케일러, 제 누나가 얘기해줄게. 세상에 랄라 누나 같은 사람은 없어. 정말 없을 것 같아. 이거 또 있으면 안 돼. 한 명은 충분해. 근데 결혼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반드시 할 수 있지. 왜냐면 케일럽이 괜찮아요. 되게 잘생겼을 것 같아. 케일럽. 잘생겼을 것 같고 그리고 약간 그 전성기의 디카프리오 느낌? 너무 같다. 너무 같나? 너무 우리 소중한 청취자라서. 여기서 잠깐 내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목소리만 들으면 정수영도 되게 잘생겼잖아. 내가 절대 나는 유튜브 안 할 거야. 나는 왜냐면 케일럽 같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어. 그래요? 네. 너무 왜 처음에 이렇게 막 금사빠처럼 되게 첫눈에 반한 여자한테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대해줬다라는 그 느낌이 너무 전해지는 거죠. 되게 멋있는 남자예요. 얼마나 계산 되게 많이 하고 것 이런 같아요. 사람이 많은데 네. 근데 자기가 해주는 게 많은 것만큼 여자도 그렇게 하기를 바래주는 것 같아. 근데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 나도 그런 사람을 만나봤거든요. 근데 왜 생색이 난다? 생색이 아니라 자기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최선 다해서 해주니까 그녀 또한 나에게 실수하지 않으려 하고 최선 다해주길 바라는 나처럼 존중 배려 이런 단어가 많이 모든 나오긴 면에서. 하죠. 근데 그거는 거지. 당연하죠 뭐. 근데 바바라 케일럽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누나도 봐봐. 케일럽 있니 실수가 여기? 되게 많은 사람이야. 나는 실수가 되게 많은 사람이라서 좀 나를 지켜봐줬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이. 근데 나의 작은 실수 하나에 오판하고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 여자는 그럴 것이다라고 가정해버리고 이미 본인의 머릿속에서 다 판단을 내려보고 더 이상 나를 지켜봐주질 않는 거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인연일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너무 속단해서 그러니까 다 끊어버리니까 너무 서로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결혼 물론 할 수 있지. 이렇게 멋있는 남자니까 적극적이고. 근데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그 남녀 사이에서의 문제라는 게 딱 이렇게 봉착이 됐을 때 좋지 않은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그것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하고 일단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서로 대화하고 개선되는 상황을 쭉 지켜보고 그게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한 번 더 봐주고 그래 좀 그래도 그래.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면 맞아. 그때 가서 아닌 거야. 그래. 근데 사람은 막 뭐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왜 사람은 변하는데 내 생각 결혼할 마음을 일단 안 가지면 잘 될 것 같아. 너무 지금 조급하신 거 아닐까? 이분이 29밖에 안 됐는데. 아니야 그런 마음보다도 그냥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좀 지켜보겠다라는 미국은 그런 장가를 마음만 일찍 있으면 가는 추세니 요즘? 왜 29이 이렇게 결혼을 가고 싶어하지? 난 25살 때부터 결혼하고 싶었는데 나도 목표가 28에 결혼하는 음. 거였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꼭 늦게 하거나 못 하거나 나중에 네. 결혼해서 봐봐. 나중에 근데 결혼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저 이 메일 봤을 때 진짜 놀랐거든요? 처음에 장난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근데 이게 장난이라도 이 정도의 주작을 하면서 장난을 칠 리는 없을 것 같고 오죽하면 미국에서 알지 못한 한국 팟캐스트에 이런 보냈겠습니까? 이렇게 그 사연을. 그래서 이분한테는 굉장히 진지한 고민인 것 같은데 저는 정말 공감이 되고 네 이제 웅범 씨 누가 거 해보세요. 공감이 돼? 캘럽의 이 고민이 그래. 웅범 씨도 한번 이제 헬렉 네. 씨에게 한마디. 근데 뭐 우리 이것만 하면 안 돼. 빨리 소확행해야 너무 돼. 재밌어서. 일단은 뭐 정리를 하자면 두 분 말에 동의를 하고 네네. 제가 같은 말을 다시 반복을 할 것 같은데 네, 그럼 하지 마세요. 평소에 다른 사연 둘이 없니?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그치? 내가 안 들었어 사실 미안해. 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좀 표현법이 좀 달랐던 거지. 좀 이렇게 예, 좀 너만 네 생각만 예, 하지 예, 말고 예. 이렇게 좀 표현도 좀 해보고 이렇게 좀 여유롭게 다가가봐라 이 말이잖아. 달랐네. 정수는 그렇게 얘기한 거고 나는 좀 사람을 기다려달라는 거고. 같은 집에서 말- 잘 생각해요. 같은 맞아. 말이야. 같은 말이 아닐까? 같은 말 난 아니지 충분히 않을까? 나와 지금 통했다고 생각했는데. 야, 네. 하이파이브 한번 하자. 자. 통한 거 좋은 거지. 통했나이다. 이제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표현하는 방법에 따르면 사람 간의 관계는 각자가 서로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바라봤다면 조금 더 같은 말이죠. 이제 같은 말 아니니? 같은 말이죠. 근데 내가 하는 게 조금 멋있잖아 말이. 좀 기분 나쁜 나는 것 빨리 같아. 이거 끝냈으면 좋겠어. 나 너무 감정적으로 아까부터 얘기했어. 똑같은 말이야 계속. 그러니까 그래. 이제 켈러 화이팅이야 그냥 그러니까. 결론은. 근데 이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다. 그렇지. 요거를 자. 좀 그래요. 랄라 누나 자. 같은 사람을 만나요. 켈러 한번 한국 오면은 연락 주세요. 제가 랄라 누나 번호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몇 분이야? 미안해. 가자. 재밌다, 정수야. 다음 사연. 아니 내가 방금 난 무슨 생각하고 있었는 줄 알아? 아까 말했던 그 전화 연결해가지고 랄라의 연애 상담실을 다시 생각해봤어. 러닝 타임이 이렇게 길어서 핸드폰 배터리가 못 견딜 것 같아. 차라리 그냥 특별 편성을 해서 아예 그냥 연애 사연이 작정하고 쌓였을 때 어. 그냥 아예 따로 특별 편성을 해드릴게요. 네. 근데 이게 내가 여기서 잠깐 한마디만 하고 갈게. 우리 이렇게 셋이서 예전에 우리 해남물 낚시한 적이 있어. 우리 서울에서 출발했잖아. 아 해남 낚시 같이. 근데 재밌었지. 그때 내가 갔다가 오는데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야 정수 형이랑 초롱이 누나랑 같이 가는데 누가 더 말 많이 하게? 정수가 더 많이 했을까? 우리 굉장히 그때 잘 통했어, 그지? 그래. 아마 그때부터 말랐을 거야. 즐거운 이야기들 많이 했다고. 서로의 속속들이 알게 됐어. 그렇습니다. 자, 초롱 씨, 야, 메일 주소 소개를 지금 한다 지금. 시작한 지 50분이 다 돼가는데 저희 메일 공식 메일 소개해 주세요. 우리 공식 메일입니다. lifeofplanb @gmail.com. 그래, 지치네요. 초롱이 같은 분은 한 명만 있어야 돼. 더 있으면 안 돼. 다시 갈게요. 하나하나. lifeofplanb @gmail.com. 아니 내가 그 홍일이 이렇게 안 대신할 아니 잘하셨어요. 제가 저희 오늘 공개적으로 누나한테 충고 한마디 하겠는데 당신은 사람을 질리게 하는 매력 있어. 야, 봐라. 분명히 내 얘기 나온다. 홍일아 보고 싶다. 욕이든 뭐든 얘기할 거야. 홍일아 빨리 돌아와. 야 현실 남매 진짜 장난 아닌데 기빨리는데 막.
저희 공식 메일이고요. 그래. 이런 사연, 여러 종류의 사연, 그리고 여러분의 청취자 여러분의 각자의 소확행 이런 거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저희가 몇 개 확보를 했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께 소정의 상품을 어떻게 좀 확보를 했으니까 기대를 가지고 보내주십시오. 여기 옆에 계시는 케이스바이브 사장님이 핸드폰 케이스 주기로 했습니다. 진짜? 대단한데? 난 뭘 드려야 되나?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웃음만 드립니다. 네, 그래요. 자, 이제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어떡하냐. 자, 금주의 소확행. 한 주를 버티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제한. 금주의 소확행 시간입니다. 원래 저희가 홍일 씨랑 저랑 이제 각자가 준비한 각자의 소확행을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코너인데요. 뭐 그동안 음악도 했었고 영화 뭐 취미 이런 거 했었는데 지금 좀 상황이 이래서 여러분께 갑자기 그거를 좀 많은 분량을 준비해 오시라고 하실 무리가 있어서 오늘은 그냥 공통 주제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지금 녹음하는 날이 초복이잖아요. 아, 네. 네, 초복 특집으로 복다림 음식에 대한 얘기를 좀 떠들어 볼까 합니다. 복다림에 대해서 복다림 뭔지 아세요? 딸임 음식? 안 들어봤어요? 복다림 한다고? 뭐 복날 먹는 음식. 네, 대충 뭐 저도 그래서 한번 저는 이제 사전 찾는 거 매니아거든요. 한번 찾아봤어요. 복다림이 뭔지. 그래서 음력 6월에서 7월 사이에 절기인데 그 삼복은 초복, 중복, 말복. 그 삼복 더위 기간에 몸을 보호하고 음식을 먹고 시원한 물가를 찾아가 더위를 이기는 일 그거를 총해서 복다림이라고 합니다. 시원한 그런 행위를. 물가를 찾아가 더위를 이기는 일까지. 그냥 먹는 것뿐만 아니라 더위를 이기는 방법 그거를 이제 복을 다린다. 그래서 우리 동네 가면 되겠네. 복다림이라는 말인데요. 복다린 음식 뭐 많죠. 뭐 삼계탕 오늘 아까 올 때 보니까 저기 홍대 입구역에 삼계탕 집 줄 서 있던데. 이렇게 주로 여러분 여름에 이렇게 요즘 엄청 덥죠. 더워요. 진짜 너무 덥던데. 가만히 있어 땀이 나더라. 네, 막 저 차림 보세요 오늘. 굉장히 네. 많이 벗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죠. 그냥 두고 있습니다. 별로 감정이 동요가 안 너무- 생기네요. 너무 대놓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낚시 한번 갔다 왔더니 그냥 어, 이렇게 뭐 나 오늘 일하러 이렇게 어이구 초롱 씨. 내 뇌파 찍으면 되게 안정적일 거야. 쭉 어이구 가는 거. 초롱 씨 시원하네요. 다 이러더라고. 어이구 훌러덩 벗고 왔네요. 누가 그런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여자가. 여자가 그 어이구 조롱 씨막 이러는 그렇지. 아니, 나 남자 그래도 그러면 대표님도 한번 벗어보세요. 네. 근데 나이 먹긴 나이 먹은 것 같아. 좀 홍대 가봐. 왜? 그게 여름 패션이라기에는 조금 내가 보기엔 그거 약간 저기 카오산 로드 정도. 그러니까 조금 발달이 덜 됐어. 동남아 갔다 온 것 같지 저기 않아? 방콕의 카오산 느낌. 그치. 자, 우리 소확행 해야 돼요. 간단하게라도 합시다. 그래요. 부탁이에요. 너 뭐 있니? 저는 음식. 삼계탕 굉장히 매니아입니다. 아, 저번에 웅범 씨가 작년 여름이었나? 그렇죠. 그 논현동에 삼계탕 잘하는 집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 삼계탕이 대통령이 즐겨 먹는다는. 논현동이 아닌데? 아 논현동도 한번 갔었구나. 그러니까 저는 삼계탕이 잘하는 집 가면 맛있죠. 맛있는데 못하는 집 가도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유명해도 그러니까 삼계탕 웬만하면 특별히 업앤다운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그 웅범 씨가 논현동에 잘하는 데 있다고 그때 끌고 갔는데 먹고 오니 맛있더라고 거기는. 거기 그리고 달랐어? 내 기억에 삼계탕도 물론 되게 훌륭했지만 밑반찬이 아주 훌륭하던데 그 오이 절임 막 이런 거가 밑반찬 때문에 더 배가가 된다는 느낌 들어요. 그 이름이 뭐죠? 논현동 거기? 기억 안 나는데. 건설회관 건물 앞에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거 그 오리랑 같이 하는데 저기 삼성 선릉? 기억은 나는데 제가 자주 가는 집이 아니라 아 그때 어디 갔다가 거기 문 닫아서 글로 갔구나. 그 바로 옆에도 있고 거기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거기도 먹었던 훌륭했죠. 건 건설회관 앞에 건물 네, 길 건너편에 건너에 거기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네. 또 뭐 자주 가는 삼계탕 집 있어요? 있죠. 일단은 저는 이제 딱 세 군데를 굉장히 자주 가는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데는 남한산성에 낙선제라는 집이 있어요. 아 거기도 갔다. 그때. 그쵸. 이제 거기가 자주 가요 거기? 나 이제 한 번 갔었는데 그때. 거기가 이제 영업 가면은 제가 영업 어쨌든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아, 장사를 네, 하고 네. 있으니까 영업을 가면은 네.
롯데 사장님들도 형님하고 나와요. 그만큼 이제 분위기가 좋아서 술 먹기가 굉장히 좋죠. 근데 이제 거기가 예전에는 이제 군부 독재 시절에는 거기가 이제 군사 지역이어서 일반인은 출입이 통제됐던 곳이래요. 그래서 이제 국가 관료들이 가던 곳이었는데 갈 수 있었던 곳이었는데 약간 그런 요정 느낌이 나죠 거기가. 그렇죠. 원래 요정이었나? 그랬다고 들었어요. 그런 이제. 것 같아요. 네. 딱 그 안에가 엄청 크고 그렇죠. 그 있는 게 약간 옛날에 그 저기 군인들이 가던 그런 저기 요정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수미식회도 한번 나왔었어요. 네, 거기 기가 막히던데요. 닭볶음탕으로. 근데 우린 백숙 먹었잖아요. 그때. 닭볶음탕 먹고 싶다. 네. 우리 끝나고 닭볶음탕 먹을래? 뭐라도 먹죠. 얘기 나오니까. 아우 힘들어. 저는 그 저기 뭐야 우리가 이제 여름만 되면 이쯤에 아 잠깐 이거 마무리하고 아, 가죠. 마무리- 그거 미안해요. 거기 그 지하철 타고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지하철에 남한산성 입구역 있긴 하던데. 입구라서 뭔가? 안 가봤어요 지하철 타고. 차로 가야 되죠? 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좋고 이제 버스는 확실히 다녀요. 그 저기 상호명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청취자분 알 수 있게. 남한산성 입구에 있는 낙선제입니다. 네. 거기 저도 갔었는데 웅범 씨 따라서 일단 그 밖에 앉으면 아주 그 기가 막히죠 풍경이. 그죠, 기똥차죠. 아 거기서 술 한잔 먹으면 거기 여기 예약도 안 돼요. 8명이 단체 인원이 돼야지 예약이 가능해서. 네, 거기는 진짜 술 먹는 순간 일어나기 싫더라고요. 그쵸. 진짜로. 아, 계속 기가 먹고 막히죠. 싶더라고요. 네. 맛있겠다. 그냥 우리 여기 한초롱 씨는 여름에 저는 뭐 드세요? 그 여름에 삼계탕은 너무 덥고 사실 나는 겨울에 삼계탕만 먹는 게 좋고 우리 그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여름에는 우리 수상스키 타러 언니랑 가족들하고 좀 자주 갔었는데 가평 이런데요? 응 그쵸 우리 이제 남양주 쪽으로 남양주 쪽에 형제 수상스키라고 우리가 잘 가는 그 데가 있어요. 아 또 소확행이 수상시키시군요. 뭐 여러 가지 운동, 뭐 네. 헬스도 좋아하고 테니스도 좋아하고 뭐 그런데 거기 남양주 형제 수상스키 가가지고 수상스키 한 2-3번 정도 탄 다음에 이제 허기가 좀 질 때쯤 이제 오면서 그 초계 국수 아 초계국수. 집이 되게 유명한 데가 있어요. 이미 초계국수. 언론에서도 많이 소개가 됐던 거였는데 팔당 초계국수. 그렇지 팔당 초계국수 거기 가면은 진짜 시원하게 음식을 한번 몸보신할 수 설명해 있어. 주세요. 뭐 이렇게 비주얼이나 이렇게 아 어떻게 똑같아 그냥 일반 초계국수인데 그냥 그 레포츠를 즐기고 난 다음에 허기도 지고 아 뭔가 좀 에너지도 많이 좀 소모했고 예, 그럴 때쯤에 딱 이제 또 덥기도 하고 이렇게 싹 먹어주면 거긴 간판 이름이 뭐예요? 팔당 초계국수 거기 뭐 그거만 팔아요? 만두도 있어요. 만두? 막걸리도 있고. 팔아요. 아니 초계국수 하면은 보통 그 빨갛게도 닭무침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 우리는 초계국수만 먹어가지고 네, 네, 메뉴가 응, 그렇게 많지는 네, 않았던 많지 것 않았어요. 같아. 그 을지로에 평래옥이라고 있어요. 평래옥 거기가 냉면 집이긴 들어본 한데 것 같아. 거기는 이제 저기 일반 평양냉면도 팔지만 초계국수를 팔아요. 그리고 닭무침 이런 거 이제 그 맛있겠다. 닭을 이용한 이북 음식들을 주로 취급을 하는데 거기 지금 이제 가면은 못 먹는다고 보면 됩니다. 늦게 가면. 나는 그리고 아까 그 뭐야 정수가 얘기해줘가지고 이 복다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지금 쭉 보니까 삼복의 몸을 그 보호하는 음식을 먹은 것까지 좋아하는데 시원한 물가를 찾아 더위는 이기는 일이라는 게 딱 생각난 게 우리 동네 충북 괴산 청안 네, 괴산. 부흥리 거기 가면은 거기가 어디지? 두 분이 충북 괴산 출신이시죠? 충북 괴산 출신이죠. 하면은 그때 내가 장면으로만 기억이 나고 위치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말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데 네. 그 밤에 네. 모기가 진짜 많잖아요 한여름에. 네네. 근데 그 다리가 하나 있고 좀 널쩍한 다리가 하나 있고 그 다리 사이로 그 계곡물이 막 이렇게 흐르는 거야. 근데 물이 그렇게 밤에 막 계곡물이 흐르면 그 주변에는 모기 뭐 날파리 이런 것들이 안 모인대요. 불을 이렇게 켜놔도. 아, 물이 흘러서? 그래서 밤에 자동차 한 2개 양쪽으로 이렇게 두고 자동차 라이트를 켜고서 거기서 오리고기하고 삼겹살하고 우리 그 동네 가면은 우리 삼촌이 있거든 친한 삼촌이. 그거 불법 아닙니까? 저 취사하는 거? 왜 그래요? 왜 불법이야? 나 애기였을 때 그렇게 아니 많이 먹었어. 옛날에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요새는 불법
뭐 신고를 해야 된가 그러가 어쨌든 아 진짜? 옛날에는 다 했죠 그렇게 설거지도 나 하고 거기서.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 아. 그 시원함을. 이게 그러니까 정말 그게- 복다림이 아닐까. 그게 네.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스레트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지붕에 쓰던 이렇게 아, 올록볼록. 그거 맞아. 그거 그래. 성면 겁나 나오는 거. 아, 그래? 왜 그래요? 아 그러니까 그게 아씨 우리 낭만을. 아니 그게 정말 옛날에 거기서 고기를 많이 구워 먹었어요. 그 슬레이트 지붕 그거에. 내가 많이 먹는다고.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죠? 왜? 호일 깔면 괜찮아요. 아니 저게 옛날에는 사람들이 거기서 유독물질 나온지 모르고 그 야외에서 먹을 때 많이 먹다가 그게 이제 뉴스에서 엄청 때렸어요. 그게 아, 거기서 진짜? 뭐 이렇게 나온다고. 아 왜 그래요? 우리 살았잖아 건강하게 지금. 너 그거 지금도 거기다 먹고 있어 음악지 깔고? 그럼요. 먹으면 안 돼. 스레트 있고 거기서 배이석 있고. 야 거기서 열 받아서 그 온갖 그 유독물질이 딱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자꾸 어지러워 요즘에. 아니면은 다음에 우리 가가지고 그 소뚜껑 있지 소뚜껑. 그죠? 소뚜껑을 저희 집에 뒤집어가지고 다 있어요. 가자. 맨날 계산 오라고 하는데 가자 아니, 진짜 진짜 가자. 자기들이 바빠가지고. 드럼통도 있고. 야, 음. 근데 저도 초롱 씨가 저랑 이제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음. 저도 우리 어렸을 때는 그게 아주 대세의 피서 방법이었어요. 계곡 이런 데 가는 게. 뭔지 알지. 저는 이제 전주니까 가까운 데가 지리산 있잖아요. 남원 쪽으로 가서 뱀사골이라고 있어요. 뱀사골. 거기서 이제 아버지 저기 친구분들끼리 같이 운영을 돈 모아서 운영을 하는 펜션 같은 게 있었는데 손님도 받고 거기 제 추억에 아주 많이 서려 있거든요. 거의 여름마다 갔으니까 이제 가면은 정말 계곡에서 그 돌 넓적한 돌 있죠. 그 주워다가 브루스타 위에 올려놓는 거야. 그 돌이 이제 거기다 고기 구워 먹는 거야. 너무 좋다. 그리고 그 고기가 삼겹살 이런 거, 특히 삼겹살 비계를 살짝 구워서 기름이 올라오게 한 다음에 그 어항이라고 있죠. 고기 이렇게 덧 놓는 거. 거기 떡밥 말고 그거 넣으면 막 송사리가 그냥 개떼같이 몰려들어. 이제 그걸로 이제 또 어죽 끓여 먹고. 맛있겠다. 그 막 계곡에서 잠수하고 막 그 기억이 진짜 거기서 이제 또 평상에서 또 백숙 시켜가지고 또 먹고 아 너무 발 좋다. 담그고 수박 담가 넣고. 그리고 막 그 계곡에서 그 피라미드를 잡잖아요. 피라미드 그 잡은 거 갖다가 통째로 산 걸 통째로 튀겨서 그렇지. 빨간- 도리뱅뱅. 그 빨간 양과 착착착 어, 발라가지고 도리뱅뱅. 아 씨, 끝난다. 그거는 또 그걸 복분자랑 먹어야 돼. 그래. 씨. 가자. 전주 가자. 복분자랑 먹어야 가자. 되겠어. 아 이래야 되는데. 근데 할것 같아.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이제 부모님이 초 타고 가잖아. 음. 근데 이제 우리끼리 음. 다 커서 이제 친구들끼리 놀러 가려 하면은 계곡을 안 가게 되는 이유 생각을 해보면 생각만 해도 걱정스러운 거야. 왜 어떤 게? 이제 뒤처리하고 이런 거? 거기까지 가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맞아. 지금은 맞아, 따라가면 돼. 지금은 맞아. 지금의 이런 휴식과 캠핑 문화는 편의 위주잖아요. 근데 그치, 옛날에는 그치. 어머니들이 다 이고 지고 가가지고 맞아. 막 그 집에 있는 얌전통까지 다 들고 가서 맞아. 근데 그게 불편하고 번잡스럽다는 생각 안 했고 당연했을 때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어떻게 이렇게 다녔나 싶어. 막 이고 지고 다. 근데 사실 그게 묘미인데.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 그때 그게 묘미였냐고. 아니었대. 힘들었대. 아니야 진정한 그 저기는 그래서 막 캠핑도 요즘 막 글램핑이고 막 호텔에서 막 이렇게 다 해준 대로 그게 가려고 많잖아. 하잖아. 우리는. 아니야 진짜 캠핑은 오직 캠핑으로 정말 양치할 물도 없어가지고 생수로 양치하고 다 그런 걸로 이제 좀 닦고 그게 바지런한 재밌지. 멤버 중에 바지런한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대부분 다 귀찮아해서 요즘은. 누나 이거 생각을 잘해봐. 그 삼촌 얘기가 나왔는데 명석이 삼촌이에요. 거의 그냥 삐 그게 처리해야 됩니까? 안 해도 돼요. 근데 네. 그게 되게 그런 걸 즐거워해요. 맞아. 그걸 준비하고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옛날엔 참 그러니까 문화가 벌써 바뀐 거죠. 한 세대가 넘어가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다니면서 놀던 게 지금 많이 바뀌어서 옛날에 뭐 글램핑이 어디 있습니까? 텐트 치고 갔죠. 막 맞아. 텐트 아이도 내가 어렸을 때 겨울 되면 노구산 가가지고 텐트 치고 자고 거기 대피소 옆에서 텐트가 어딨어. 그 돗자리 깔고서 저거- 거기다 그 저거- 모기장 알지 모기장. 저거 뭐야 막 떡국 끓여 먹고 그랬던 기억나는데 지금 그 아예 취사행위가 안 되잖아요. 그런 데서. 그리고 좋았다. 또 우리 형는 되는데. 그리고 음식을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오히려 닭은 평소에 잘 해먹거든요. 그냥 좀 이렇게 좀 처진다는 느낌이 올 때마다 저는 이렇게 별로 삼계탕을 나가서 사 먹지 않아요. 별로. 왜냐면 집에서. 그냥 너무 비싸. 그냥 마트에서 6,000원짜리 닭만 맞아, 사서 맞아. 그렇게 돼. 한 10호, 11호짜리 사서 중요한 너무 거는 잘한다.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닭을 집에서 혼자 백숙을 해볼 때 중요한 건 마트에서 결정이 돼. 마트에서 그 손질하시는 분한테 꼭 말해야 돼. 기름 다 떼달라고. 껍데기를. 닭비린 껍데기 말고 기름이 있어요. 기름. 아, 그래요? 그 기름 그 주머니 같은 게 그 닭에 이렇게 있어요. 사실 그게 제거가 제일 안 되면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아. 그런 것 때문에 막 무슨 황기 넣고 인삼 넣고 하는 건데 그냥 백숙 할 거니까 기름 좀 잘 떼주세요 이러면은 신경 써서 떼줘요 더. 그리고 이제 좀 센스 있으신 분들은 물어봐요. 뭐 할 거냐고 이거. 그러면 이제 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때 정확히 말해야 돼요. 백숙을 해 먹을 건데 좀 기름 좀 잘 떼주세요 이러면은 착착 잘 뗍니다. 닭껍질 묘미인데 그거 떼면 안 되죠. 그거는. 나 근데 닭껍질 진짜 좋아. 네 그렇게 해서 그게 다예요. 이미 백숙은 완성이 된 거야. 그 정도 되면 집에 와서 압력솥 있죠. 압력솥에 닭이 잠길 만큼 물 넣고 대파 그냥 넣고 통으로 한번 잘라서 너무 구겨지니까 그 마늘 꼭지 딴 마늘 넣고 싶은 만큼 넣어요. 그러니까 대파와 마늘을 많이 넣을수록 맛있어요. 저는 인삼 별로 안 좋아해서 딱 그렇게 넣고 압력솥 잠그고 압력솥 한번 씩 오를 때까지 끓이다가 칙 오르면 한 10분 15분 냅뒀다가 놔두면 그냥 아주 훌륭한 백숙이 돼요. 그래 네. 맞아. 갑시다 이거 들고. 쓰레트에 꼬여있지 말고. 아니 그냥 그렇게 평소에 먹기 때문에 별로 삼계탕에 대한 이렇게 초복에 맞아. 그리고 초복 중복 말복에 전국 삼계탕집 다 줄 서잖아. 더 죽겠는데 그러니까 먹다 지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름 되면은 생선 기름이 막 땡겨요. 특이하네. 근데 또 생선은 대부분 생선은 겨울에 차잖아 기름이. 근데 여름에는 별게 없으니까 일단 참치 이런 거 먹고 싶어져. 막 그 단백질 땡기면 여름에. 그래서 저번 주 참치 한번 먹었는데 기가 막혔죠. 근데 민어가 여름 보양 생선이라고 하는데 저 민어를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항상 몇 년 전부터 이 민어에 대한 갈급함이 지금 막 있어서. 근데 민어가 왜 못 먹어봤냐면 되게 비싸요 그 생선이. 저기 남도에서 올라올 때 또 어정쩡하게 한 2명 가가지고 작은 거 먹어봐야 맛도 없을 것 같고 제대로 하면 먹고 싶은데 사람이 안 모여서 또 그 여름에 민어를 먹는 게 의무부여하고 이렇게 뿜빠이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좀 모여야 제대로 이제 민어를 사가지고 먹을 텐데. 민어 먹는 것도 처음 알았네. 여름 보양지거든요 민어가. 그래서 민어가 한 번 먹어봤어요. 한 번. 근데 그때는 민어인지 모르고 목포에 사는 선배네 집 놀러 갔다가 부모님이 그 아들 후배들 놀러 왔다고 이렇게 시장 가서 사오신 거야. 그 민어 불에 막 그때는 되게 특이한 생선이다 하면서 먹었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민어였던 거예요. 그 불에 막 이렇게 되게 껌처럼 막 이렇게 씹히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먹었으니까 되게 아쉬운 거야. 제대로 먹어보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저는 회 뜰 줄 아는 친구를 사귀는 게 저의 꿈이에요. 왜냐면 회를 너 회 뜨잖아. 너 회 뜰 줄 아나? 한번 해봤잖아. 그거 좀 야매 아니냐? 저 방어도 뜨고 그래요. 아 그래요? 방어를 뜨는. 아 그래? 너 회 뜰 줄 알아? 그럼요. 됐네 그럼. 됐어. 내가 왜 회 뜰 줄 아는 친구를 사귀고 싶었냐면 민어를 사는 거야. 제대로 된 민어는 좀 쌀 거 아니야. 저기 주문을 해가지고. 큰 걸. 노량진도 비싸더라고요. 그 큰 민어는 노량진도 비싸서 그냥 아예 저 밑에 바닷가에다 주문을 해가지고 택배로 받아서 우이동 막 이런데 펜션 잡고 회칠 줄 아는 애한테 쳐달라고 하고 이제 탕은 내가 끓이면 되니까 뼈만 나오면 탕은 내가 끓이면 되니까 이제 한 10명 뭐 이 정도 가가지고 이제 파티를 하는 거지 민어 파티를. 그 정도 하면 생선만 사면 되니까 사시미 세트 그 칼 정도는 뭐 별로 안 비싸니까 심지어 사시미 칼도 있어요 저. 그래요? 정말 준비는 다 돼 있네요. 일단 한번 사봤어. 회만 뜨면 언젠가 되네요. 쓰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 저기 펜션 가가지고 한 마리 얼음에 넣고 가가지고 이제 가서 파티 민어 파티 하면은 돈 많이 안 들 것 같아. 어때 민어 사면 올 거예요? 민어 칠 수 있을까 회를? 아유 그럼요. 좀 많이 버려서 그렇지. 아 그러면 우리 한번 따로 이렇게 잡아볼까요? 댓글도 달리고 그러는데 우리 청취자 모집 해볼까? 민어 10명, 원정대? 민어 원정대. 민어 원정대 파티원 모집? 나 근데 남녀 비율 안 맞추면 안 돼. 먹는 거 아니야 그거 야, 생각난다. 너는 케이터링 요리사야. 어딜 앉으려고 그래 회쳐 너는. 아니 무슨 아. 텔레비전 보니까 그 이영자 그 언니가 그 얘기를 하는 거. 자기는 너무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일부러 되게 덤덤하게 혹은 되게 그닥 이렇게 맛이 있지 않은 것처럼만 먹는데 왜 그런 줄 알아? 남들 뺏어 먹을까봐 일부러. 최하정 그거 봤어요? 딱 먹어서 맛있으면 상했다 이런데. 최하정이 먹지 말라. 나도 못 먹게 하려고. 진짜 가지가지다. 아니 어. 우리
청취자 여러분한테 한번 혹시 저희가 방금 말한 그 민어 파티에 참여하실 의향 있으신 청취자가 있으시면 선착순 뭐 저희를 모르셔도 상관없고 지인이셔도 상관없고 뭐 지인들만 모이지 않을까 해서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보내보세요. 메일 오는 거 보고 좋아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민어는 제가 준비를 할게요. 노량진에 있어요? 경매 보는 친한 형이 있어요. 광성이 형이라고. 그럼 됐네. 쌍둥이 아빠 있어요. 좋아. 혹시 정말로 이렇게 이번 여름에 민어 한번 제대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아까 공식 메일 lifeofplanb gmail.com으로 일단 메일 하나 보내주세요. 저희가 날짜 조정해서 한 인원 그러니까 민어가 얼마짜리 크기가 얼마냐도 거기서 결정이 되니까 적절한 인원으로 제가 해서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괜찮아. 그 형한테 말하면 그냥 주더라고. 청취자 여러분, 민어 놓치지 마세요. 민어 원정대 지금 갑자기 급하게 계획이 나왔습니다. 야, 왠지 될 것 같지 않냐 이거? 드디어 나 민어 먹는 꿈이 이루어지는 건가? 안 됐으면 좋겠다. 막 케일러 보는 거냐 케일러? 케일러? 왜? 나 그럼 갈 거야. 나 진짜 갈 거야. Where is Lala? Where is Lala? 랄라 누나 보러 오는 거 아니야? 한국말 잘하던데. 그러니까 한국말 되게 잘할 것 같아. 아니 한국말로 보냈잖아.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 이거 정수가 저기 번역한 거 아니야? 제가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정수영 영어 오면 스팸인 줄 알고 지웁니다. 아니 정수영 영어 교육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오긴 했는데요. 제가 왜 굳이 그 번역한 짓을 합니까? 아니 소중한 청취자. 만약에 영어로 보냈으면 한국말로 보내라고 답장했을 거야. Speaking Korean. 그 과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 영어 적성에 안 교육과인데 맞아가지고. 우린 PD님. 좋아요. 네. 남매 기빨린다. 자 이제 1시간만 남아 딱 반절 왔는데 복다림 말고 복다림 씨 말고 뭐 랄라님만의 뭐 소확행이 있어요? 이걸 소확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말 그대로 확실한 행복 제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제한,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강의를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네. 책을 보고 네. 막 이제 컨텐츠들을 확보해가지고 네. 강의할 계획을 짜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되게 좋았던 건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뭐 회복 탄력성 이꼬로 긍정성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긍정하세요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말로만 긍정하고 뭐 공감하고 소통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긍정할 수 있는 방법 회복 탄력성을 이제 올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래도 좀 제안을 해준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감사일기를 쓰라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감사일기요? 감사일기를.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찾아서 쓰는 거야. 막 감사할 일에 대해서.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정수와 만나서 팟캐스트 녹음을 뭐 2시간, 3시간 했다.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다. 뭐 이러죠. 아니 뭐 하다못해 아침에 되게 잠이 많이 왔는데 여동생이 언니 커피 한 잔에 해서 줬던 그 뭐 터키식 커피 그 한 잔에 내 아침잠을 깨우게 해줘서 감사하다 막 이런 거들 찾아보면은 하루에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지. 근데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큰 것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진짜 하다못해 내가 이렇게 숨쉬고 사는 것 자체도 감사하다. 부모가 있다라는 것 자체도 감사하다. 한초롱이라는 이름을 달고 태어난 것도 감사하다. 별게 아닌 게 감사한 게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정수영이야. 그래서 그 얘기를 남동생한테 예전에 했었던 적이 있는데 내가 뭐? 정수가 약간 마치 그런 틱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좀 사례 공개해도 돼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뭘? 그러니까 왜 갑자기 내가 저번에 나와? 정수영이 이제 그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니까 그때 넘어질 뻔했다는 넘어져서 여기가 막 피멍이 까졌다는 내가 막 나 원래 남 걱정 잘 안 하는데 형 이거 가가지고 멍 빼야 돼요. 이거 큰일 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이 다쳤어. 근데도 뭔 소린데? 감사하대. 뭔 소리 하나 했네. 감사하대. 왜 감사한 줄 알아? 내가 건강하게 아니 자기가 낙법을 잘해서 킥보드는 안 망가졌대. 비싼 거였구나 킥보드. 아니야 네가 지금 말이 섞였어. 내가 낙법을 잘해서 골절이 될 거를 타박상으로 그 멈췄고 샤오미가 킥보드를 잘 만들어서 킥보드도 안 망가졌다. 이렇게 말했지. 좋네. 그러면 그런 거지. 그랬는데 너 속으로 병신이 이런 생각했구나. 아니 우리 단톡방에서 저 또라이인데 왜? 이제 셋이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한웅이랑 나랑 바로 개인톡을 했지. 야 너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 같으면 킥보드 때려 부셨지. 야이 씩씩씩 아니 그게 그 사람 속도 내서 빨리 가려고 사람 없는 길로 막 갔어요. 골목길로. 근데 한참 가는데 갑자기 아마 돌부리에 걸리지 않을까로 추정이 되는데 몸이 붕 뜨는 거야.
몸이 붕 떠서 이제 안 거야. 음. 아, 한 1.5초 후에 나는 바닥에 자빠지겠구나. 그러니까 이미 느낀 거야. 그 속도감 중에서. 그래서 아, 일단은 그러면 바로 앞으로 넘어져 얼굴이 갈리니까 옆으로 팔을 돌려서 넘어져야지까지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바닥이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팔 틀어야지 하는데 이거 이미 넘어졌네. 막 이러는 그거 거야. 지금 까진 거? 여기. 근데 목 많이 내려갔어요. 아이고. 이거 거의 다 내려간 거예요. 야, 그 저기 한의사 친구 만나서 물어봤더니 멍 안 뺄텐데 이미 끝났대. 그래? 이미 터질 거 다 터진 어쨌든 거라. 그 상황에서 내가 낙법을 잘해서 다행히 나도 덜 다치고 킥보드도 덜 안 다치고 이렇게 그거 됐다라는 나오잖아. 거잖아. 날래끼의 망정이지 어혈들 보냈구나. 그거에 그 구조문학이 나오잖아. 근데 생각을 잘 해봐봐요. 그 정수영이 이 몸에 이 등치에 1.5초? 0.5초도 안 걸려. 사실 이 생각은 다 뻥이야.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게 맞아. 있는 거지. 그래서 연결인 거지. 아, 근데 샤오미가 튼튼하게 잘 근데- 만들더라. 안 부셨었어. 근데 그 친구랑 얘기를 할 때 아 진짜 이거는 존경해야 돼. 본받아야 돼. 근데 같은 게 연결해서 치면은 그 뒷담화 같네 이것들. 아니야 맨날 해요. 좋은 거야. 근데 이 얘기는 나한테도 했었어. 근데 정말로. 그런 유의 이미 그래서 그런 감사한 어떤 마음이 이렇게 내면에 이렇게 이렇게 장착이 된 사람들을 보면은 네.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얼마나 정수해 보면은 그지 마음이 안정이 되고 평화로워. 그래서 내가 이걸 정신병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뒤에서는. 음. 근데 이 정신병이 정말 좋은 정신병이야. 맞아. 자기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그리고 그래서 이 나이대가 나도 나이가 1살 2살 먹어보니까 제일 싫은 사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부담스러운 사람.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이 조금 그렇잖아. 근데 마음의 안정감을 상대로 하여금 이렇게 많이 느끼게끔 주는 사람들은 아주 좋죠. 그래서 아까 전에 뭐 병 이런 얘기 나와서 말인데 연결해 보자면 그래서 감사일기를 꾸준히 네네. 석 달에서 뭐 6개월 이상 이렇게 쓰다 보면 우울증 약을 먹은 것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한참 뭐 작년이나 재작년 되게 힘들었을 때 일부러 억지로라도 막 썼어. 그럼 내가 지금 휴대폰 안에도 지금 한 몇 달치 쓴 감사 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를 돌이켜 보면 그래도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정수영한테 진짜 많은데 하나 더 얘기할까요? 네, 해주세요. 해남을 갔어. 해남을 참 자주 가는 것 같아 우리는. 낚시를 하러 갔는데 그날 낚싯대를 이제 빌려서 했는데 낚싯대를 또 빠뜨렸어. 그중에 제일 좋은 낚싯대. 전동 낚싯대. 누구 거였는데 그게? 그 빌린 거. 낚시 가게에서. 어떻게? 그러고서 정수영이랑 나랑은 출발을 하자마자 자서 배가 다시 들어올 때 일어났어. 멀미를 너무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내려와서 이제 밥을 첫 끼를 먹은 거예요. 그때 방어회를. 나는 올라오면서 운전 뒤지게 하고 돈 쓰고 아씨 낚시하기도 쉽지 않은데 오늘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너무 좀 그렇다라고 혼자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 뾰루통하게. 근데 정수영이 야 근데 우리 마지막에 먹은 방어회 진짜 맛있지 않았냐? 아니 진짜 이거는 근데 정수야 너는 왜 그래? 아니 한명 정신병이야. 아니 왜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 내가 보기에는 나도 되게 사소한 거에 우울해지기도 하고 심지어 어제도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날 너무 더워가지고 더워서 우울했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막 신경질이 나는 거야. 사소한 것들이 평소 같으면은 절대 내 신경을 거슬릴 만한 레벨이 아닌 것들인데 예를 들면 되게 친한 사람이 나한테 편하게 한 말이 되게 배려 없이 말을 하네. 나라면 이렇게 얘기 안 할 텐데라고 갑자기 되게 예민하게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좀 아침부터 일이 막 쌓였어요. 막 그 다른 일이? 그러니까 막 크게 나를 긁는 거야. 근데 싹싹 긁는 거야. 일어나는 일들이. 그럼 이렇게 생각하잖아. 오늘 왜 이러지? 한 오후쯤 되니까 눈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막 신경 쓸 일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그게 막 이렇게 스케줄 조절하고 이 방송도 그렇고 뭐 다른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갑자기 막 그냥 다 끊고 잠수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는데 오랜만에 이게 오니까 약간 모든 걸 다 스탑하고 생각하기 왜 지금 왜 이럴까? 일단 1번 날씨 때문인가? 날씨 때문에 잊었나? 아니면 내가 지금 좀 텐션이 쌓여있는 걸 안 풀고 있었나? 그래가지고 한 2시간 반을 아무것도 안 하고 네 감정만 들여다봤어. 그냥 그렇죠. 그랬더니 답은 안 나왔지만 근데 눈이 좀 가라앉더라고요. 그 해가 지고 밤이 되니까 아까 뭐였지? 아까 왜 그게 그 성질날 일이었지?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 그럴 때 되게 많이 와요. 저도 정말 자존심상 남한테 말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뭐 이렇게 일이 일어나면
이거를 말 안 하고 속궁하고 있는 거 되게 쪽팔릴 일이다 생각이 저는 막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위트 있고 재밌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한 편인 것 같고, 그리고 방어회는 진짜 맛있었어. 그게 그 방어 낚시 그게 미친 낚시더라고요. 막 먼 바다로 나가니까 지깅이라고 해서 막 아니 알지? 이거 못 써 있어. 그냥 그 약 안 먹으면 살 부러진다. 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20만 원 내고 배 탔다가 그냥 푹 잤어요. 잘 수밖에 없어. 앉으면 막 쏠려. 그래서 그러고 이제 내렸는데 좀 아쉽잖아. 아깝고. 근데 방어를 또 먹으니까 맛있는 거야. 또 그런 방어 처음 먹어봤고 그런 큰 방어는. 그러니까 갑자기 이거 먹고 기분이 좋아져야지가 아니라 정말 기분이 좋아져서 나는 음식 그렇게 먹으면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낮에 하루 종일 쫄쫄 굶으니까 멀미 나서 아무것도 못 먹었고 그 하루 종일 배 타는데 얼마나 맛있었겠어. 뭘 먹어도 맛있는 상황인데 귀한 그 회에 몇 점을 먹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하루 종일 돈 날리고 시간 날린 게 안 아깝더라고요. 그때. 성격이 너무 좋네. 근데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 이게 내가 전화해서 아주 좋은 것 같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심리 상담을 한 1년 정도 받았는데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하는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 나를 이제 게임 속에 있는 캐릭터로 보고 내가 이렇게 조종을 하라는 게 그러면 이제 되게 정신 건강에 혹은 또 나의 마음을 컨트롤하는데 되게 좋다라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현하고 하고 있는 사람이야. 거지. 정수가 객관적으로 그쵸. 자기 마음을 불편한 마음을 들여다봤잖아. 그러니까. 2시간 반 동안. 그게 얼마나 훌륭해.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뭐 결혼 비혼 이런 이야기로 연결을 할 거잖아요, 정수 씨. 네네네. 이제 그러니까- 넘어가야 돼요. 그런 게 되게 배우자감을 만남에 있어서 요즘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든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업앤다운이 심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사람이 이렇게 트러블이 일어나는 게 어떤 상황보다도 감정에 의해서 부딪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네. 남녀 사이에 있어서.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내다보고 판단해주고 뭐 이런 작업들이 좀 습관적으로 된 사람들은 괜찮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그러면 어차피 넘어가니까 바로 넘어가 버립시다. 네. 그러니까 일단 1부는 웅범 씨 소확행 할 거 있어요? 다 했는데요. 우리 자. 웅범이는 나 그거 하나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도 본인의 어떤 마음이 뭐 좀 네.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좀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가 오면 네. 약간 그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려고 했었던 상담 좀 받으러 가야겠다 했던 걸 제가 몇 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스스로 어떤 통제가 안 되거나 해결이 안 된다라고 느꼈을 때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문제 괜찮지 있는 사람 않을까? 같잖아. 아니. 그러니까 위로받고 싶고 흔히 뭐 말하잖아요. 그럴 수도 감기 있- 같은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인정만 하면은 쉽게 풀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저도 이상한 거야. 이거는 나의 신경 건드릴 레벨이 아닌데 왜 이렇게 평소와 다르게 예민해지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 때려치고 한 2시간 천장부 누워 있었더니 아무 이유 없이 왜 그랬지?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그리고 제가 소확행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그 팔당 초계국수는 자전거를 타고 서울에서 출발해서 가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러면 저 좋긴 한데 또 그렇게 하면 술 한잔 먹잖아. 먹게 되잖아. 반주로. 그럼 자전거를 타기가 싫어 돌아오. 누가 차 좀 있었으면 좋겠어. 지하철이 다닙니다. 네. 일단은 좀 평소보다는 좀 편하게, 어떻게 보면 좀 엉성하게 좀 급하게 하느라고. 두서없이. 네. 좀 그 여름과 우리 초복을 맞이해서 복다림과 그리고 여름 어떻게 나냐 또 이어서 멘탈은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까지 이어봤는데요. 6회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